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입니다. 자,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죠. 예, 오늘 날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짜가 28일입니다. 28일 하고도 지금이 10시니까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이 시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이 3일 11시간. 그죠? 3일하고 1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3일하고 11시간 안에 월봉이 양봉이 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월봉이 양봉으로 날 수 있느냐? 자, 시가가 얼마냐면 6622예요. 6622. 그러면 많은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6600 잠깐만요. 맞네요. 6620이니까요. 지금 100포? 100포인트 좀 더 위에 있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야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가능은 한 수치예요. 근데 저 월봉의 윗꼬리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는 환경인데 11월 달에 저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가 가진 질문이에요. 너무 높아요. 지금 그 10월 15일 날이었나요? 네, 10월 15일 날 온 그 갑작스런 반등 이후에 저 윗꼬리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충격파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월봉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지금 이번 달에는 저걸 보고 거래한다라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조심스러운 상태. 예. 지금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락과 관련된 시간은 사실 이번 달이 끝이에요. 이번 달이 끝이고 시간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상승 시간대로 진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괜찮아요. 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양봉이 필요하거든요. 양봉이 만들어져야 이게 저가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길 텐데 지금 요 상태로는 조금 다소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매수할 때가 아니라 힘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힘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매수가가 사실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보다 가격대는 더 높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도 존재하지만 위에서 누르는 힘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수익률을 내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 자, 그럼 주봉을 볼게요. 자, 이 주봉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보여지는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보고 할 수 있는 말은 답이 없다. 저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저 양봉 날까요? 예. 지금 상태로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가 되면 더 웃긴 거죠. 저거 어째요? 지금 다음 주에 지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다음 주에 있는 지지 보이세요? 지금 저 밑에 있잖아. 저항은 저 위에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저기 저항은 저 위에 가 있고 지지는 저 밑에 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 주봉을 저렇게 안 끝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세력이면은 주봉을 저렇게 안 끝낼 것 같다고요. 조금 더 변동성을 만들 텐데 그게 위로 만들지 아래로 만들지 가늠이 안 돼요. 남은 시간이 지금 1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충분히 변동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죠. 지난주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얘기를 하지만 양봉이 좋고 음봉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양봉은 좋은 거고 음봉은 나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좀 편한데 그러면 내일 아침 9시를 기준으로 예, 내일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은 양봉 낼 수 있겠죠. 제가 봐도 일봉은 충분히 양봉을 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 저 정도면. 근데 주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봉을. 저 주봉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주봉이 양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매해 보여요. 지금 상태는 일봉은 양봉으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봉까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양봉으로 돌릴 거면 벌써 근처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밑에서 그냥 계속 놀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음봉으로 끝나고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가진 주체가 들어와 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 종류의 개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지서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통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흐름이 예측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좋은 사람은 챙겨 드시는 거고 눈치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명확한 흐름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봉은 매수하면 안 되는 봉인 건 아시죠? 왜냐면 매수의 기준은 양봉을 등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질 만한 양봉이 없잖아요. 네? 양봉이라고 그려놓은 게 대부분 지금 윗꼬리만 엄청나게 긴 양봉을 그죠? 양봉은 뒷꼬리만 하고 윗꼬리는 엄청나게 길어요. 네, 그런 봉은 그 다음 봉에서 저점을 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방어되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진짜 매수하고 싶다면 오늘 봉이 양봉으로 뜬 다음에 내일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봉은 일단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얼마나 내려갈지는 알 수 없어요. 자, 주봉은 아래를 방어하지 않아요. 예. 일봉도 아래를 열었어요. 그러면 일봉과 주봉은 지금 아래를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봉이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내려가는 걸 열어놨어요. 열어놨는데 월봉이 계속 받치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3일 정도는 더 받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3일 동안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받쳐주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일입니다. 3일. 일봉과 주봉은 제가 보기에
밑에서 막아주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월봉의 지지를 받는 일봉의 양봉을 하나 찾으세요. 그리고 그 봉의 저점을 손절로 두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매수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리플이요. 시뮬레이션 뜨면 시뮬레이션이 떠야 되죠. 지금은 현재 봉만 보이는 거고 이게 시가 기준이랑 다음 봉의 지지저항이 보이는 시뮬레이션이 뜨고 나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냥 답이 없어요. 지금 월봉의 구조 있잖아요. 지금 월봉의 고적이 리플인데 이런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도로 분석을 하면 이런 봉들이 분석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분석할 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남은 시간이 3일이라고 했잖아요. 3일. 이 리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리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캡처 떠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써먹으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도에 학습이 되어 계신 분과 이제 처음 와서 보시는 분의 갭이 있으니까요.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이 만약에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자, A와 B는 고가 투자 심리도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자, A와 B,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가의 투자 심리도를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즉 A와 B는 고가로 따졌을 땐 바닥이에요. 바닥. 고가로 따졌을 때는 바닥입니다. 자, 이 용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코스피 설명할 때 저 똑같은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주식에서 저 똑같은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 구조가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자, 1번의 고가와 2번의 고가를 봅니다. 그쵸? 자, 1번 고가와 2번 고가가 있어요. 1번 고가와 2번 고가가 있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A와 B 중, 잘 들어보세요. A와 B 중 고가 중에 가장 낮은 고가가 있습니다. 자, 몇 번이죠? 몇 번일까요? 지금 만들어진 고가 중에 가장 낮은 고가는 어떤 걸까요? A와 B 두 개의 값은 같지만
봉으로 따졌을 때의 1번과 2번은 고가 위치가 달라요. 그죠? 1번이에요, 1번. 네, A의 자리에 있는 1번 봉의 고가가 바닥이에요. 뭐의 바닥? 고가의 바닥. 그래서 고가의 바닥을 책에서 뭐라고 정의했죠? 고가의 바닥을 책에서 용어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의 바닥과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든 거예요. 구분이 필요한 거죠. 바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혼동을 하시니까 고가의 바닥과 저가의 바닥을 용어상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고가의 바닥을 매수 단가라고 부릅니다. 매수 단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1번이 매수 단가예요. 1번. 근데 문제는 저게 확정이 아니에요. 그죠? 저게 확정된 매수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직 고가의 투자 심리도는 위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1번이 매수 단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이 전고점을 넘어야 돼요. 여길 넘어야 돼요. 3번. 그렇죠? 1번이 매수 단가가 되려면 2번 봉의 고가가 3번 봉의 고가를 넘어가면 B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러면 A가 매수 단가의 위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즉 1번이 바닥이 되려면 1번이 매수 단가가 되려면 급등이 와야 돼요. 급등. 근데 남은 시간은 3일 11시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이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 본인 머릿속에, 본인 마음속에 저 3번 봉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가격에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매수 단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차님이 매수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시고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차님이 매수하시면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사용하는 다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 요거를 4번이라고 할게요. 자, 4번을 봤을 때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나요? 자, 고가의 매트릭스는 뭐죠? 1인가요? 0인가요? 고가의 매트릭스는 1인가요? 0인가요? 1이죠. 지금 매트릭스 구조상 1이잖아요. 1. 그죠? 1이라고. 그건 저기잖아요. 잡코인만 해당되지 이렇게 큰 건 안 그래요. 자, 1이잖아요. 1이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번이 3번을 못 넘어. 자, 이제 조건식이에요. 2번이 3번을 못 넘었어. 그러면 A와 B는 위치가 같아요. 응? A와 B는 위치가 같은데 11월 달이 돼서 만약에 여기 생기는 봉을 X라고 할게요. X. 예? X라고 했을 때 X가 2번을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질문은 그거예요. X의 고가가 2번을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2번. 어떻게 될까요? 고투는 더 내려가요. 이렇게. 요게 C예요. 왜냐하면 1구간이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는 더 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A와 B와 C 중의 바닥은 어디죠? A와 B와 C 중의 바닥.
바닥은 어딘가요? 지금까지는 A와 B를 따졌을 때 A와 B의 위치가 같았죠. 위치가 같았기 때문에 A를 바닥으로 인정했는데 A와 B와 C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C가 A보다 낮아. 그죠? C가 A보다 낮으니까 C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C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닥이 A가 아니고 C가 바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의 고가는 1번보다 낮아야 되죠. 1번보다 낮아야 돼요. C의 고가, 즉 X의 고가는 저 투자심리도의 논리상 1번의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럼 1번의 고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1번의 고가는 0.46310이에요. 0.46310. 자, 지금 딱 주가를 보면 그 밑에 있죠. 그죠? 지금의 주가는 0.46310보다 낮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 보자고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지금의 주가는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즉, 1번 봉 아래에 있어요. 저게 왜 그래요? C의 고가가 1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락이 한 달 더 늘어나죠. 하락이 한 달 더 늘어난다고요. 왜? 만들려고. 정확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봉을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하면 다음 달에 고가가 1번보다 낮을 거라고요. 다음 달에 고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고가가 저 1번 봉보다 낮을 수 있다고요. 사시고 싶으세요?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메리트를 가지려면 3일 내에 3번 봉까지 올라가야 돼요. 3번 고가. 3번 봉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매수라고요. 인정. 예. 근데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1번이 매도예요. 1번이. 1번 고가가 매도라고요. 그럼 지금 가격이 매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3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은 3일입니다. 3일. 그리고 3일 안에 지금 가격보다 낮아지면 11월 달은 고통스럽겠죠. 일단 이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냥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의 논리로는 1번의 고가가 매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멀어져야겠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려면 1번의 고가보다도 훨씬 아래로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공간이 생기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하이닉스를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설명하는 걸 보시면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10월이 9월 고가를 넘어야 돼요. 9월 고가. 그것도 안 되면 양봉이라도 내야 돼요. 양봉. 그죠? 양봉이라도 내야 된다고. 그럴 자신 없으면 양봉. 오류를 내려면 차라리 힘이라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게 월봉도 음봉으로 끝나고 고가도 못 넣고 저러면 사실 쉽지 않은 11월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잔고에 지금 넣어놨단 말이에요. 사고 싶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돈은 넣어놨는데 돈만 넣어놨어요. 돈만. 계좌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야 사고 파시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구조에선 저는 의사결정이 전혀 안 돼요. 주봉은 갇혔어요.
주봉은 지금 딱 갇힌 상태로 지금 안 움직이죠. 다음 주에도 이 상태면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갇힌 흐름이라 그런 박스권의 흐름 안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지금 꽉 누르고 있어서,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일봉에서는 계속 저항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저항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음, 일단 지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죽어 있는 상태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상승 추세는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그냥 가격만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이 만약에 뭐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이러면 좀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 주봉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지금 11시간이 남은 이 시점에서, 예, 잠도 주무셔야 되는데, 예,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라면, 예, 내일 아침 종가를 일단 확인하겠죠.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만들어지면 이번 주에 저가에다가 손절을 걸고 그냥 매수 전략 하시면 되고요. 저게 음봉으로 해서 저가 쪽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할 가치는 거의 전혀 없는 수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리플을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무조건 손절이에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이니까 어디서 사시든, 예,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에만 손절 거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다음은요, 비트코인 캐시. 어, 이거 계속 얘기하는 가격이 있죠? 389? 계속, 이제 전 기억나요, 이제. 예, 387, 389. 예, 이 가격 아니면 메리트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오고 있어요. 예,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매매 방법은 두 가지죠. 월봉이 양봉으로 돈 다음에 다음 달에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389, 387 아래로 내려와서 낙폭과대를 먹던가. 그죠? 근데 지금은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하면 안 돼요. 이걸 지금 10월 1일부터 계속 28일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한 곳도 해당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막 사람들은 주가가 움직이면 마음이 같이 변해서, 예, 주가에다가 자기 생각을 다시 갖다 붙여요. 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바뀌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호스를 정리하고 몰빵 가려는데요. 아직 몰빵 갈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차님. 예, 몰빵 가려면 몰빵 갈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음, 아직은 안 보여요. 예, 올라갈 시간은 되어 가는데, 시간적으로 월봉상 이제 오를 시간대로 가고는 있지만, 예, 구조적으로 얘네들이 위로 가려는 모양새를 아직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비싸도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싸게 사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싸게 살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돼요. 근데 구조적으로 좀 탄탄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뭐 차님은 어차피, 예, 매집하셔도 될 겁니다. 뭐 무한 시드, 네, 괜찮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이것도 똑같은 상태예요. 예, 이것도 똑같은 상태인데, 그쵸?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냥 월봉 시가에서 밀려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낙폭 과대까지는 안 갔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배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내림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신이 오라 아니면 당신이 틀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건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상태는 아직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세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월봉상 올라가도록 둬야죠. 지금 3거래일 조금 더 남았는데 예, 일단 올라가게 둬야 돼요. 올라가게 둬서 월봉상 아래 꼬리가 확보돼야 돼요. 아래 꼬리가 확보가 되셔야 이게 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지금처럼 아래 꼬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저점 깨고 더 내려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로는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버틸 수 있는 시간 3일, 3일 동안 내리면 그냥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와 같이 낙폭 과대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낙폭 과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면 사실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틀 동안 만약에 내리면 올라갈 시간 이틀인데 이틀 동안에 저게 올라가 가지고 양봉을 내겠어요, 월봉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는 거고 31일 날 종가를 확인해 보고 그 상태에서 다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월초에서 본 모습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가치가 별로 없어요. 가치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자금 구간에서 계속 파동만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 눈에는 이제 일시적인 상승이나 일시적인 하락이 보이는데 크게 보면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매수해서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월 31일에 만드는 종가를 확인하시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는 그런 거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러면 주봉이 양봉 나는 코인을 고르시고 그 양봉의 저점에다 손절을 걸고 어디서 사시든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계속 부정적인 흐름은 유지한다라는 게 오늘 이 시황 방송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시황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